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 요리이치와 미치카츠의 외전이 나왔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2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요리이치와 미치카츠의 어린 시절의 성장 과정과 그들이 성인이 된 후 귀살대 검사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보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전집중 호흡으로 인해 강해진 귀살대 검사들은 오니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냥하기 시작했고, 꽤나 강해진 CIA 검사들은 많은 숫자들의 오니들을 베어버리게 되었죠. 그러자 태초 오니 무전 역시 그 이변에 대해서 눈치를 채게 되었는데, 그는 지금껏 그냥 아무 인간에게 자신의 패를 주입해 오니로 만들고 끝을 냈다면 이젠 강해 보이는 인간, 확실한 야망이 있는 인간들을 선별해 오니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귀살대 검사들이 상향 평준화가 되자 오니들 역시 상향 평준화가 되었기에 귀살대 검사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좋은 상황이 아니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요리치를 만난 오니들은 실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요리치의 칼에 목이 달아나게 되었고, 검사들 중 실적 역시 압도적으로 요리치가 높았습니다. 우베야시키 당주는 그러한 실적들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인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시작 이후 검사들을 귀살대의 기둥, 주라고 부르게 되었고, 각자 만든 호흡을 바탕으로 일주, 월주, 염주, 수주, 통주, 암주, 명주 이렇게 7명을 임명을 했죠. 요리치는 최대한 다른 주들이나 검사들에게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의 압도적인 실력 탓에 누군가가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사려 깊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리이치의 실력을 알고 있는 자는 미치카츠와 쿄신 이 둘이었는데, 사실 이 둘도 요리이치의 진정한 실력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죠. 왜냐하면 요리이치가 진정한 실력을 보여줄 만한 강적이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귀살대 검사 여럿이 모두 한꺼번에 살해되어 버린 사건이 발생되었고, 미치카츠는 자신이 가서 해결하겠다며 귀살대 검사들 여럿을 데리고 그 흔적을 쫓아 어떤 저택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 저택에 들어서자 여러 마리의 오니들이 매혹해 공격을 했고, 여러 명의 검사들에게 큰 부상을 입혔습니다. 미치카츠는 그동안 만났던 오니들과 다르게 이들이 누군가에 의해 통솔되고 있다는 느낌, 확실히 어떤 전략을 가진 누군가가 지휘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죠. 그리고 이 작전은 자신 역시 어릴 적부터 배웠었기에 그 작전을 간파할 수 있었고, 남은 검사들을 지휘해 오니들과 맞서게 했습니다. 미치카츠 역시 달의 호흡으로 덤벼드는 오니들을 베어버리며 나아갔고, 지금 이 시점에 우두머리를 잡지 않으면 분명 더 큰 세력이 되어 귀살대가 손을 쓰기 힘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순간 강력한 참격이 날아왔고, 미치카츠는 달의 호흡으로 겨우 그 참격을 막아냈지만 주변에 있던 검사들은 그 참격에 의해 순식간에 몸 곳곳이 베어져 버렸습니다. 미치카츠는 엄청난 오니다 라고 생각했고, 긴장하며 그 참격이 날아온 쪽을 주시했는데, 오니의 정체를 알아보고선 엄청난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 오니는 다름 아닌 자신의 아빠 제이쿠니 가문의 전 당주였던 이치로였습니다. 이치로는 미치카츠를 알아보고선 뭐냐, 네 녀석이 귀살대 검사가 되어버린 거냐? 내 자리를 빼서 당주가 되었으면 그 자리에 붙어나 있지, 귀살대 검사라니 아주 멍청하구나 라고 했죠. 제이쿠니 이치로는 명망 있는 무사 가문의 당주, 자신의 후계자로 미치카츠를 선택해 그를 교육시켰는데, 막상 미치카츠가 성인이 되어 자리를 물려줘야 할 때가 되자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놓은 부하 명예가 아깝다는 생각에 미치카츠에게 자리를 넘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문의 전통에는 후계자가 될 자가 장성의 당주보다 강해지게 되면 자리를 넘겨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기에, 미치카츠는 자신의 아빠에게 정식적으로 대결을 신청했고, 미치카츠의 승리로 그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밖에 없게 되었죠. 그렇게 패배한 이치로는 아들의 젊음과 강함이 부러웠고, 결국 그 열등감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되어버렸던 것. 그러다가 이치로는 우연히 무잔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의 욕망을 꿰뚫어본 무잔은 그를 오니로 만들었던 것같습니다. 그 이후 이치로는 젊은 시절의 강함 그 이상을 얻게 되었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전투술과 지휘술을 이용해 오니들을 모아 강한 세력을 만들었던 거였죠. 이치로는 미치카츠에게 당연히 내 유전자를 후대에 남겨야 한다는 생각에 널 낳았지만, 애초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오니가 될 수 있다면 유전자를 후대에 남길 걱정 따윈 하지 않아도 되지 라고 했습니다. 미치카츠는 오니로 변해버린 아빠를 보고서 당황했고, 이치로는 미치카츠가 아들임에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참격을 날려댔죠.
미치카츠는 강해진 이치로의 실력에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분명 이치로는 자신의 호흡을 쓰기 전에도 이겼던 상대, 하지만 호흡을 쓰고 자신만의 검술을 쓰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치로에게 밀린다는 것에 인간이 오니가 되었을 때 얼마나 강해지는지를 체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미치카츠는 살기 위해 어떻게든 버텨냈지만 이치로는 자신의 힘에 더욱 도취되어 마구 공격을 했고 미치카츠는 몸 곳곳이 상처가 생기며 위험한 상황이 되자 자신은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는 엄청난 분노가 터져나왔죠. 그러자 미치카츠의 얼굴에는 반점이 생겼고 엄청난 폭발력으로 이치로의 공격을 맞받아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점이 생겼다고 한들 이치로의 실력은 여전히 엄청났고 미치카츠는 그를 여전히 베어낼 수가 없었죠. 이치로는 미치카츠를 보고 네 녀석의 눈빛을 보니 내 젊은 시절이 자꾸 생각나구나. 확실히 너는 날 닮은 녀석이야 라고 했습니다. 미치카츠는 난 당신같이 추악한 인간과는 전혀 달라. 아들에게 열등감 따위를 느껴 오니로 전락해버리다니 라고 했죠. 이치로는 극히 열등감? 이제 네 녀석을 죽여버린다면 난 비로소 완성이 되는 거다 라고 하며 미치카츠를 압박했고 미치카츠는 점점 체력이 떨어져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치로가 마무리 짓기 위해 날린 최후의 참격. 그 순간 요리치가 튀어나와 그 참격을 단번에 깨부숴버리며 형님 괜찮으세요? 라고 했죠. 이치로는 뭐냐 이 녀석, 그 기분 나쁜 반점 요리치냐? 라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단번에 그가 오니가 된 자신의 아빠라는 것을 알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이치로는 요리치에게 아직까지 살아있었다니 내가 불행하게 된 건 다 네 녀석이 태어나서부터였다 라고 했습니다. 요리치는 제가 반점을 지니고 쌍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고 이치로는 그래 너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안 되는 존재였다. 마을의 무녀가 쌍둥이가 태어나면 당신에게 해를 입힐 거라는 예언을 했었거든. 그래서 네가 태어나고 사사건건 널 죽이기 위해 노렸지만 자꾸 너네 엄마인 미코가 막아선 바람에 그러지 못했지. 그래서 난 미코에게 조금씩 독약을 먹여 그녀를 없애버렸다. 그렇게 그녀가 죽고 널 처리하려고 했는데 넌 도망을 가버렸었지 라고 했죠. 요리치는 역시 엄마의 몸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된 이유가 당신 때문이었군요 라고 하며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치로는 이렇게 내 손으로 너희들을 죽일 수 있다니 오늘은 아주 운이 좋은 날이구나 라고 하며 요리치와 미치카츠에게 참격을 날려댔고 요리치는 당신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쓰레기군요 라고 하며 그대로의 해요 한 방에 그 참격들을 깨트려버린 뒤 곧바로 이치로의 앞까지 이동을 했죠. 이치로는 당황해서 아우카를 휘둘렀는데 요리치는 그 움직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전부 다 피해버렸습니다. 이치로는 오니도 아니면서 어떻게 이런 움직임을? 이라고 하며 자신의 모든 기회를 끌어모아 요리치를 공격했는데 요리치는 잘 가세요 아버님 이라고 하며 빠르게 그를 스쳐 지나가며 목을 베어버렸죠. 미치카츠는 그 장면을 보고 아무리 자신도 요리치처럼 반점을 발현했지만 이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난다는 것에 마음속 한 구석이 빠직하고 부러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치로는 소멸해가며 너는 괴물, 내가 괴물 낳았구나. 넌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존재 라고 하며 끝까지 요리치를 미워했고 미치카츠는 겨우 몸을 일으켜 요리치 옆으로 다가왔죠. 그때 요리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고 미치카츠는 어째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요리치는 아무리 저를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쓰레기였지만 그래도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분이니 마음이 아프다고 했죠. 그렇게 미치카츠는 요리치와 기살대로 돌아가게 되었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자 미치카츠에 이어서 다른 주들 역시 얼굴에 반점이 생겨나게 되며 귀살대 전투력은 훨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미치카츠 역시 반점의 힘으로 그동안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달의 호흡의 완성도를 더욱더 끌어올릴 수 있었고 그렇게 달의 호흡이 강해지자 일반 오니들 같은 경우는 쉽게 베어 무쌍을 할 수 있었죠. 미치카츠와 맞닥뜨리게 된 오니들은 그의 실력에 모두 기겁을 했고 이토록 빠른 검사는 처음 봤다는 등 여러가지 찬사를 듣게 되자 미치카츠는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강자의 희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깔끔하게 적들을 베어넘기는 그 느낌 마치 예술과도 같았고 검에 집중하고 있는 순간만큼은 자신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것 같았죠. 미치카츠는 그렇게 이치로와 싸우고 반점을 얻은 이후 검술에 대한 집착을 보이게 되었고 그나마 연락을 하고 지냈던 치이쿠니 가문과 연락도 끊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이는 반점을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을 뿐더러 검술에 대한 특별한 재능도 없어 보였기에 흥미를 잃어버렸고 아직은 자신이 아주 젊기에 자신은 성장한 일만 남았다고 생각을 했죠. 요리치는 그런 미치카츠의 모습을 보며 내심 걱정을 했고 형님은 충분히 강해졌는데 어째서 이렇게 자신의 몸을 혹사하면서까지 검술을 달려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미치카츠는 그 말에 괜히 열이 받았고 너처럼 처음부터 모든 걸 가지고 태어난 녀석이 내 마음을 알기나 하겠냐고 나는 완벽한 검술을 만들어 후대에까지 전할 거라고 했죠. 요리치는 그렇군요. 제가 너무 무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고 미치카츠는 요리치에게 넌 너의 검술을 후대에 전할 생각이 없느냐고 물었죠. 요리치는
딱히 지금으로서는 전할 생각이 없다며 태초 요니는 반드시 내 대에서 끝을 내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미치카츠는 그 말에 속으로 오만한 녀석, 그 일은 자신만 할 수 있다는 소리 하는 건가? 라고 생각하며 요리치가 하는 모든 행동이나 말들을 자신의 멋대로 해석하며 요리치에 대한 질투심을 점점 키우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감에 있어 반점을 발현한 검사들은 더욱 많아졌고 반점을 발현한 검사들은 모두 전성기를 맞이하며 오니 사냥에 열어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반점을 발현했던 검사들이 갑자기 쓰러지게 되었고 기력이 엄청나게 쇠약해지더니 급기야 죽어나가기까지 했죠. 그래서 미치카츠는 그들의 죽음에 대해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죽은 검사들의 공통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알아본 결과로는 그 죽은 이들의 나이가 미치카츠보다 많았고 그들 모두가 25살 이전에 죽었다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죠. 그리고 미치카츠는 자신 역시 25살이 되기 전까지 몇 해가 남지 않은 상황,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공포는 생각보다 어마무시했습니다. 미치카츠는 자신이 그토록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검술의 경지를 이런 식으로 허무하게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리고 미치카츠는 요리치에게가 자신이 발견한 죽은 이들의 공통점을 말해주게 되었고 우리도 반점을 지닌 이상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요리치는 덤덤한 표정으로 그렇다면 수명이 다하기 전에 태초윤이를 하루빨리 잡아 퇴치해야겠군요 라고 말하며 곧바로 그를 찾기 위해 떠나버렸죠. 미치카츠 역시 요리치 말에 공감이 되어 자신이 죽기 전에 태초윤이를 베어 죽이면 자신의 검술이 완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임무에 나섰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2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원작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빌런 미치카츠와 요리치의 심경변화에 있어서 중요한 장치인 이치로라는 존재를 넣어봤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기시고 다음 시나리오 3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